자, 오늘 우리가 나갈 부분은 시제 부분이에요. 시제 부분. 우리 책에는 크게 현재 완료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현재 완료. 물론 현재 완료랑 같이 우리가 이제 공부를 동시에 해야 될 게 과거형을 나타내는 것과 표현을 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완료 중에서도 어떤 행동이 계속되는 의미를 드는 그런 내용들을 다른 것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우리 이전에 배운 적 있지만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언제 쓰는지 이런 부분, 그리고 영어에서 우리 미래 시제를 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 이해해도 뒤쪽에 보면 문제가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뒤쪽에 형용사하고 이거 비교하는 부분들까지는 설명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용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자, 일단 먼저 현재 완료 부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현재 완료라고 하는 이러한 문법은 기본적으로 보다시피 have나 또는 has 플러스 pp라는 것을 이용을 하죠. pp라는 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과거 분사라는 건데,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분사의 기본적인 성질이 하나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요. 뭐냐면 과거 완료라고 우리가 배웠던, 이전에 분사 구문하면서 배웠던 과거 완료의 특징은, 자, 뭐뭐 되어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과거 완료의 뜻. 그리고 중요한 건 과거 완료는 첫 번째 어떤 행동이 수동의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완료의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그죠? 이 두 가지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거 완료 pp라는 단어의 그 성질이에요. 그 중에 수동은 우리가 주로 비동사 플러스 pp를 사용할 때, 수동의 의미를 만들 때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런데 이제 완료의 뜻은 언제 쓰이나?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have나 has 플러스 pp 쓴 이 has 플러스 pp가 완료의 의미를 갖고 있는 과거 분사의 성질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란 건 과연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은, 현재 완료는 어떤 행동이 과거에 시작을 했어요. 그 행동이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걸 현재라 그러죠. 현재까지 내용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과거에만 일어났느냐, 아니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일어났던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수업 시작한 지가 대략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나랑 공부를 하고 있다는 이 행동을 10분 전에서부터, 그죠? 그 시점부터 지금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 이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공부를 계속 해오고 있죠. 자,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현재 완료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we have studied, with Mr. Park 이런 식으로 문장을 사용하는,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은 어떤 행동이 과거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현재 완료란 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이것을 일단 우리가 사용을 했고, 근데 우리 실제 문장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어법상 문제 중에 사용이 되나?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문장, Yesterday the president has announced that he would retire from political life. retire란 말은 우리가 은퇴하다는 뜻이죠.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완료인 has announced하고 그냥 과거형인 announced하고 둘 중에 뭘 써야 되나? 자, 뭘 쓸까요?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뒤에 앞에 보시면 yesterday라고 하는 정확한 과거를 지칭하는, 과거의 어떤 시간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쓰임으로써 이 문장은 기본적으로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바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이 현재 완료, have나 has 플러스 pp는 과거만 들어갔으면 이것과 함께 쓸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완료는 현재까지가 포함이 됩니다. 현재까지 포함이 된다는 내용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나타내는 이러한 문장 구조에 쓰이는 시제와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has announce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과거를 의미하는
yesterday와 함께 쓸 수 있는 거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다라는 과거형 동사. 다시 말해서 여기서는 announced라는 단어가 써야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완료 언제, 과거 언제 이거 구분하는 것들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되죠. 현재 완료와 과거는 같이 쓸 수가 없다는 표현이 바로 이것 때문에 쓰는 내용이에요. 자, 아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마찬가지냐? 앞에가 명확하게, 이건 일부러 여러분들 쉽게 주기 위해서 앞에 넣어놨죠. 1970년에 이것도 역시 과거에 일어난 우리가 내용이랑 알 수 있죠. 그는요, 교육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전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쓰시면은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시제를 써야겠죠. 그죠? 이렇게 사용이 된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거 볼까요? 두 번째 똑같은 뜻이네. 자, 여기 보십시오. 한국인 employers, 사장님들은 have created, 만들어 왔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재 완료를 사용하게 되면 have created라는 것은 이 만들다라는 행동을 과거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온다는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뒤에가 last month란 말이 나왔어요. 오 마이 갓. 이거는 그냥 지난달이라는 과거를 나타내죠.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까지를 의미하는, 지금까지 이 행동이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이 현재 완료랑 이 과거형은 같이 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같이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굳이 쓰려면 나는 어떻게든 간에 여기서는 현재 완료를 써야겠다. 이 뒤에 부분을 바꿔야겠죠. 바꿀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자,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si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ince. 자, since 뒤에는요, 당연히 여기가 시작점이라 그래서 시작점은 우리가 어떻게든 간에 과거 일어난 일이겠죠? 여기에 과거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예를 들면 last month 이렇게 쓴다면 지난달이라는 이 시작 때부터, 그 말은 여기에서 말한 이 과거가 지난달이 되겠죠. 이 시작점을 바로 since 뒤에다 적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쓰면 문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한국인 사장님들께서 지난달부터 계속 지금까지 16,900개의 일들을 만들어 오고 계신다 라는 의미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자, 물론 조금 내용상 이거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 자, 참고로 이 since에 대한 설명 조금만 할게요. since가 뭐가 있느냐, since는요 재밌는 게 첫 번째 전치사로서의 쓰임이 있습니다. 전치사로 쓰임. 전치사로서의 쓰임이란 건 전치사는 뒤에가 뭐가 들어갑니까? 그냥 명사가 들어가죠. 명사나 구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들어갔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last month가 명사 구가 되겠죠. 지난이란 단어와 month라는 명사가 같이 쓰였으니까 이게 명사 구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여기에 쓴 since는 전치사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접속사로서 우리가 since가 존재합니다. 접속사랑 우리가 when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잘 아시겠지만 뒤에는 반드시 주어와 동사와 문장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럴 때 쓸 때 이 동사는 뭐뭐 이후로 계속이란 말로 쓰이는 since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거형을 써야겠죠. 이때부터 계속 해왔다는 말을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쓰이는 접속사로 쓰이는 since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는 거랑 같은데 선생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린다는데 그렇게 재밌지 않을 수 있어요. 미리 기대는 하지 마시고. 잠깐만요. 왜 이게 오늘 컴퓨터 IP 타임이 연결이 안 될까? 잠시만요. 자, 뭐냐면 여러분 since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since라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since가 재밌는 게, 자, 개인적으로 팝하고 쓰시면 이런 거 보기 힘들겠죠? 나는 동아출판사를 주로 씁니다. 우리나라 문법하기엔 동아출판사가 좋아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접속사로서 쓰인다는 말 조금 했었죠. 뭐뭐 이후로 계속이란 말로. 두 번째는요, 전치사로서의 since가 있습니다. 방금 했던 거 1번, 2번 순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사로의 since가 있습니다. 네? 부사?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여기입니다. 자, since 맨 마지막에 쓰였어요. 보이신가요? He went, 네, 이거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 He went over to Italy 5 years ago and I haven't heard from him since란 단어로 마무리가 됐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since란 단어는 그 뒤에 명사라든가 접속사의 뒤에 문장을 넣는다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세 번째 since는요. 부사로서 다른 게 더 뒤에 붙지 않아요. 그냥 부사는 말 그대로 문장에서 꾸며주기 위해 쓴 거기 때문에 뒤에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자체로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뜻은 뭐뭐 이후로 계속, 그 이후로 계속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부사로의 since라는 뜻도 있다. 되게 특이하죠. 보통 since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됐든 문장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혼자 since가 쓰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부사로 쓰인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틀렸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이러한 부분들. 자, 2번 내용이 이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뭔가 행동을 해온다. 방금 우리가 했던 이 since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 어떠한 행동이 계속 해오고 있다라는 말로 쓰는 단어. 자, 여기서 제일 먼저 쓰이는 게 for가 있고요. ov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since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over랑 for는 큰 차이가 없어요. 자, for, 그 다음에 over는 뭐뭐 동안이라고 쓰이는 전치사로서 이것 뒤에는요, 우리가 보통 숫자로 된 기간을 사용을 합니다. 뭐뭐 동안이란 말로 쓰이는. 자, 그런 것과 비해서 우리가 since는 조금 전에 말한 since는 그 뒤에 시작점을 줬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차이인지? 자, 여기처럼 since he was a teenager 그가 10대 때부터 계속해서란 말로 이때 since는 말씀드린 접속사로 쓰인 since겠죠. since last month 이런 것은 전치사로 쓰인 since일 거고 for 뒤에는요 그 뒤에 기간을 씁니다. 선생님 숫자가 없는데요. 2라는 게 있고 decad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면 10년이면 10년 two decades는 20년 동안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과 우리가 주로 현재 완료가 사용이 된다 라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자, 참고로 since가 하나 더 있어요. since는요 이렇게 앞이나 뒤에 쓰이는 내용이 앞이랑 뒤라는 것은 이 접속사랑 문장 쓰인 뒤에 현재 완료가 랑 같이 쓰이지 않는 경우 선생님 앞과 뒤라는 말은 오해하시지 마는 게 이런 경우입니다. Since he was teenager라는 문장이 나온 뒤에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앞과 뒤라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since란 단어 뒤에가 동사가 현재 완료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런 현재 완료들이 사용이 되면 얘는 100% 뭐뭐 이후로입니다.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뜻인데 이게 아닌 경우 현재 완료가 없는 경우에 쓰이는 또 다른 since가 하나 있죠. 바로 이유를 나타내는 since입니다. 뭐뭐 때문에란 말로 물론 똑같이 주어 동사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현재 완료와 함께 쓰이는 게 아닌 경우의 since는 100%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 씁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쓰인다는 거. 자, 그 다음 하나 넘어갈게요. 과거 완료는 뭐냐? 과거 완료. 우리가 이제 과거 완료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보통 기준에서 가르쳐 주기를 현재 완료는요. 현재 완료가 하는 단어는 기준이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현재보다 더 전에부터 현재까지 일어난 일을 나타내니까 현재보다 더 전이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과거겠죠. 그죠?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반면에 과거 완료는 사실 이 영어에가 다 들어있어요. 과거 완료란 것은 기준점이 바로 과거입니다. 자, 과거를 기준으로 더 전에서부터 과거까지 나타낼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럼 과거보다 더 전 이전이란 말은 우리가 그런 게 존재하진 않지만 두 개의 서로 다른 과거를 우리가 비교할 때 하나를 대과거라고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산상으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 완료는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 개념을 하면 선생님 어릴 때 들을 땐 되게 이게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주로 과거 완료는 뭘 나타내느냐? 우리가 이럴 때 쓸 때 대과거, 과거 완료는 대과거를 나타낼 때 쓴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과거란 게 뭡니까? 문장에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여기 When I met him, 초록색으로 칠한 동사. 두 번째, I had stayed. 두 개의 동사를 비교를 해봅시다. 자, 내가 그를 만났을 때라는 건 명확히 과거에 일어난 일. 언제는 모르지만, 언젠지는 모르지만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랬는데, 자, 뒤에 봤더니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는 for 3 weeks라는 기간 동안 그는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를 만난 것과 그 다음에 그가 호텔에 머물렀던 두 개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겠죠? 만약에 그가 그를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머물렀으면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과거보다 had 플러스 pp가 선생님 개념을 좀 잡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대과거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편하다라는 이유는 왜요? 내가 그를 만났다는 시점보다 이건 더 전에 일어났어야만 해요. 그래서 해석하면 내가 그를 만났을 때는요, 그는 이미 그 호텔에 3주 전부터, 그 전에 3주부터 그때까지 머물렀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먼저 일어난 행동이 이게 일어났고, 그리고 이 행동이 일어났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렇게 대과거라고 하는 had pp를 나타낼 때는 개념상 과거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더 전에 일어났을 순서를 정할 때 씁니다. 자, 이해되셨죠? 아래 똑같습니다. 그녀가 return, 돌아왔을 때, 자, 그녀는 말하였다. 돌아왔을 때랑 그녀가 말했던 것은 지금 같은 시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 말했냐? 패터슨이 had left 브루크를 떠났더라. 그럼 여기서는 이 그녀가 들었다라는 내용과 떠났다는 기준 중에 이게 먼저 일어났고 그런 사실을 나중에 들은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선생님 이 앞에랑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굳이 이거랑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문장은요, 이 대시라고 하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두 개의 문장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제와 이 시제 중에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굳이 정해야 되기 때문에 대과거를 사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패터슨이 브루크와 함께 떠났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그녀는 말되어진 거 들었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듣는 겁니다. 이렇게 대과거라고 하는 과거 완료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렸고, 자, 옆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우리가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자, 잠깐 보시면 내용상 when she arrived there, 이건 좀 잘못된 문장이에요. 자, receptionist라는 것은 그 접수처 직원은 will be on duty, 뭐뭐일 예정입니다. duty란 말은 의무 중이다. 그녀를 도와야 할 의무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로 이거는 사실은 미래에 일어났죠. 미래에 일어났죠 말 안 돼. 미래에 일어날 예정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 그녀가 거기에 도착한다는 사실은 이 시제도 엄밀히 따지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녀가 will arrive, 도착을 할 때라는 미래 시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미래가 돼야 되는데 우리 지금 참 잘못 이거 이해가 들어있죠. 사실은 뭐와 뭐를 비교해야 되느냐, will leave와 그 다음에 will arrive와 arrive를 비교를 해야 되지. 이거를 쓰면 안 되죠. 누가 봐도 과거형 아니니까요. 자, 엄밀히 따지면 여기 시제와 이 시제 같은 미래가 돼야기 때문에 이게 맞을 것 같은데 답은 의외로 이게 틀리고 arrives가 맞습니다. 응? 왜요? 두 번째 문장. 자, 이 이유는 앞에 있는 이 when이라는 접속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당신이 나의 에세이를 본다면 나는 당신의 걸 보겠습니다. 역시 당신의 걸 보겠다는 것도 지금이 아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럼 당신이 나의 거를 본다는 것도 아직 안 일어난, 사실 둘 다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여기도 look가 아니고 you will look 이라는 문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맞죠? 하지만 역시 이것도 맞지 않다. 답은 뭐다? look이 맞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내용상 봤을 때 분명히 미래를 나타낸 미래 시제가 들어가야 되는 문장인데 미래를 쓰지 않는 이유는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if나 when과 같은 조건과 또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러한 문장일 때. 자, 시간을 나타내는 문장? 다시 말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when이라든가 before나 after,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또는 뭐뭐 할 때까지라는 until이나 till, 또는 뭐뭐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와 같은 이러한 시간을 나타내는 얘네들은 다 접속사입니다. 그죠? 얘네들 뒤에는 문장이 주어와 동사가 나올 텐데 이 동사는 조금 전에 말한 미래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뭘로 바꿨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이 현재란 말을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 문장이죠. 왜? will arrive에서 will만 빼버리면 되냐? 그러면 동사 원형이 arrive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문장의 주어가 3인칭 단수기 때문에 그죠? 당연히 동사에 s나 es를 뒤에 붙여주는 현재형을 만들라는 얘기지 동사 원형을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사용을 하고 그럼 조건을 나타내는 건 뭐가 있느냐? 조건은 여러분이 의외로 생각보다 if 또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이란 말로 쓰는 unless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아는데 이게 쓰이는지 몰라요. as long as 엄마만큼 길게 아닙니까? as long as가 문장의 주어로 사용돼 문장의 접속사로 사용되고 뒤에가 주어 동사가 들어갈 때는 뭐뭐 하는 뭐뭐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도 역시 조건이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현재형을 써야 됩니다. 미래형 쓸 수가 없이. 자, 이런 문장이 된다라는 거. 자, 일단 내용 선생님 여기까지 해가지고 정리해 놓을게요. 자.